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D-31일입니다. 정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23년 군무원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12번부터 15번까지의 네 문제를 풀 건데요. 사실 이 문제 12번하고 13번은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보실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법령을 한번 읽어보는 느낌으로는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골랐고요. 해설지 내용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법령에 관련된 문제는 법령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요. 여러분이 법령을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차근차근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2번 갈게요. 국가재정법상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대규모 재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요. 실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해설지의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했거나 요거는 실제 2호의 내용에 있습니다. 89조 1항의 2호 내용인데요. 발생한 경우도 들어가고요.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현재 정답이 2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좀 상세하게 읽어줄 연습을 하자고 제가 12번, 14번 문제를 골라내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령의 표현들 꼭 줄 긋고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13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이 아닌 것. 이게 제가 여러분 해설지도 지금 법령을 실어놨지만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2항의 1호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요. 요 얘기가 없어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이.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번의 내용도 있고요. 3번의 내용도 있고 4번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은 내용이 2번인데 요거는 그냥 법령 한번 읽는다 생각하고 참고용. 13번은 끝까지 뺄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어쨌든 해설제 내용이 있으니까 말이라도 한번 하고 넘어갈 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어본 거니까 가볍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타조에 대한 규정은 사실 법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재정법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규정으로 현재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일단 1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 요게 두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500억, 300억인데 정확하게 말을 기억해 주세요. 총 사업비 500억,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미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다만 특정한 분야의 사업은 중기 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 지출이 500억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있어요. 국가재정법 상에.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일단 1번은 맞는 선지고요. 이 뒤에 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낯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너무 당연히 2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중앙관서장의 신청과 상관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현재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신청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거 중앙관서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서 이선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좀 상세한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또한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실시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7급용이죠. 공무원 7급인데 7급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선지나 요선지는 조금 특이하게 자주 출제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2번하고 3번은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1번하고 지금 4번에 요 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사바스가 구분했던 공공서비스의 위험, 경합도 하지 않습니다. 경합 배타성도 없습니다. 배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집합제, 컬렉티브 굿즈라고 얘기하죠. 공공재를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시장제는 경합도 하고요. 배제도 합니다. 요금제는 요금을 받을 수 있죠.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서 정부가 일부러 공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많고요. 공유제는 경합은 합니다. 근데 배제를 안 해서 공유제의 비급, 고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4번 세 개 모두 다 문제 모두 다 법령을 꼭 상세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13번은 조금 별로예요. 하지만 12번과 15번은 난도가 높은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지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